진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돼지 농가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약 8개월이 지났는데요. 정부가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 과연 잘 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팩트온에서는 그 현장을 직접 취재한 두 기자들과 함께 이 대책이 과연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또 고쳐나갈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 그대로 풀어보면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돼지와 관련된 병 이런 건가요? 돼지나 멧돼지처럼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만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륙 이름이 병명에까지 붙여졌는데요. 이제 영어로 하면 흔히들 ASF라고 부르시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African Swine Fever라고 해서 피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스와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지난 1921년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돼서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다가 1950년대에는 유럽 대륙,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아시아로 전파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륙을 거쳐서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공항이나 항만 같은 전파 경로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2018년 8월에 최초 발생을 해서 그 감염이 북한으로,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2019년 9월에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례는 지난해 9월 16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돼지 농가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로도 현재까지 꾸준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감염병에 걸린 돼지의 침이나 분변, 그리고 혈액 같은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이 분비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혈액 같은 경우에는 냉장 상태에서 무려 6년을, 그리고 실온에서 는 한 달 가까이 생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냉장된 고기 상태에서는 4개월, 또 냉동 상태에서는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보통은 열을 가하면 좀 파괴되기 마련인데 열에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60도 이상의 열 상태에서 30분 이상 이제 가해야만 파괴가 되는 것으로, 그만큼 무시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돼지과에서만 발병을 하는 거지 사람한테 옮기진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병은 인체에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나 구토, 그리고 피부에서 이제 피가 나고요. 또 괴사 증세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통 열흘 안에 숨지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죽은 돼지는 이제 땅에 묻게 되는 거고.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최고 55%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구제역보다 2배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H5N6라는 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 62.5%까지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때는 백신이 있었어요? 네, 한창 이제 좀 문제가 됐을 때는 백신이 개발이 안 됐었고요. 그 사태가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현재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이 개발 중인 상황인데요. 세계동물보건기구, 또 미국, 중국 이렇게 세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백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백신이 없다고 하니까 상황이 좀 더 심각한 것 같고 치명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하니까 우리 돼지 농가들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럼 백신이 언제쯤 나오고 국내 우리 농가들의 피해 사례는 어떤지. 가장 빠르면 2023년에나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은 국내 농가들의 피해를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추이를 보면 이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했거든요.
농가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는 9건이었는데 그 9건이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돼지 마리수 추이를 봤을 때 이 돼지열병 발생 전후로 돼지가 30만 마리 넘게 줄었어요. 2019년 3분기에 208만 마리에서 4분기에는 171만 마리로 줄었는데 2010년 역대 최악의 구제역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 돼지가 185만 마리에서 44만 마리로 4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접촉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 감염된 멧돼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감염된 멧돼지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했고요. 이 발병한 농가 반경의 1km로 즉시 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3km 반경에 친 게 차단 울타리라고 합니다. 이 총 384km의 차단 울타리를 쳤고요. 각 군청에서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6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긴 거리죠. 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또 시도 간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차단 울타리와 별개로 선제적으로 설치한 게 광역 울타리입니다. 이 광역 울타리는 동서로 가로질러서 시도 접경 지역에 선제적으로 설치했는데요. 총 470km고요. 각 지방 환경청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치는 반경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주체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때요? 울타리를 현장 가봤습니까? 네, 일단 현장을 가보기 전에 저희가 울타리 전반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알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사체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이죠. 19일 기준으로 245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군에 가봤는데요. 이 경기도 연천군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 울타리는 모두 합쳐서 160km입니다. 상당히 긴 구간인데 정작 인근 주민들은 이 차단 울타리가 멧돼지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무슨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정부 낭비지. 아니 돼지가 여기로만 왔다 갔다 하려는 법 있어요? 다른 쪽으로도 오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실제로 사실 멧돼지가 뭐 300kg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몸집도 크고 또 힘도 아주 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울타리를 봤을 때는 제가 울타리를 흔들었을 때에도 이 기둥이 전체가 흔들리고 또 이 기둥이 땅에 묻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흙이 파헤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기둥 아랫부분이 드러나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 기둥과 철망을 잇는 그 부분도 얇은 철사로 감아놔서 조금은 허술해 보였고요. 또 울타리 중간중간에 이제 주민들의 출입을 위해서,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문은 열려 있는데 주민은 없고 그 문은 열려 있는 채로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백창은 기자가 가서 흔들어 봤을 때도 흔들릴 정도였고 게다가 이제 문 같은 것도 열려 있어서 멧돼지가 뭐 운이 좋게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바로 뚫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 조금은 허술해 보이는 울타리 누가 설치한 건가 연천군청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이 연천군에 있는 관내 6개 업체가 구간을 나눠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울타리가 효과가 없진 않아요.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차단을 이렇게 하는 건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아름드리가 아무도 흔들리는데 그게 안 흔들리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흔들려야 정상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긴급으로 쳐서 이 정도 쳤으면 잘 친 거예요. 공 기자가 다녀온 현장은 어떻습니까? 강원도 화천군 일대를 좀 둘러봤는데요. 뭐 이제 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단 울타리의 실태는 좀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차단 울타리를 설치한 시공업체를 좀 찾아가서 물어봤는데요. 그게 아마 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기한은 15일인가? 그러니까 뭐 산업이 뭐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돼서 작업을 했죠.
동물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보름 정도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절반에 가까운 공사 기간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왔던 지침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지침대로 울타리를 시공했을 때 좀 어떻게 보냐, 울타리의 강도가 좀 약해 보이진 않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이게 정해진 예산 안에서는 최선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70cm 정도 판 거라면 굉장히 깊게 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 얘기 쭉 들어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흔들리고 허술한 게 조금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농가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이 울타리와 똑같은 울타리를 봤어요. 이 울타리는 농가에서 직접 자비를 들여서 설치한 울타리였는데요. 이 울타리는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이 차이는 콘크리트 마감에 있었어요. 이제 광역 울타리나 차단 울타리 같은 경우는 땅에 기둥이 박혀 있는데 이 농가에서 자비를 들여서 설치한 울타리는 콘크리트에 박혀 있어서 기둥이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기둥과 철망 사이를 잇는 그 마감도 얇은 철사가 아니라 아예 나사로 고정을 시켜놔서 훨씬 더 튼튼했습니다. 무슨 밑에 넘어뜨리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아유, 흔들리기는 하지만 흔들리기는 하지만 여기 넘어지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시멘트를 받고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걸 설치했을 때 열흘 안에 수십 킬로 치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설치했을 때가 11월, 12월 겨울인데 시멘트 콘크리트를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광역 울타리, 그러니까 좀 더 말 그대로 넓게 치는 울타리, 시도 경계 접경 지역까지 치는 울타리 사정은 어떻던가요? 광역 울타리는 이제 북쪽에서 야생 멧돼지가 내려오지 않도록 이 광역 울타리를 치는 데는 그 모든 비용이 국비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1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있는 국립생태원이 마을 주민 42명을 섭외해서 이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관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4월 달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두 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았어요. 수요일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는 다시 한 명 인원 감축을 해서 한 명이서 한 번. 혼자 도시기에 괜찮으세요? 이게 차를 세워놓고 다 촬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이 지금 계약돼 있는 거는 화천군 하나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서 전국적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설치가 되어 있는 울타리에서도 허점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보수를 조금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흔적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보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게 보수가 됐는데 다시 또 한 번 뭔가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다시 벌어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 실제는 요거 반절만 돼도 멧돼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광역 울타리가 설치됐어야 하는데 설치되지 않은 구간도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동행했었던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이제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일대였는데요. 지난달 60kg의 암컷 돼지가 감염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감염된 다른 멧돼지들도 발견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주변을 견고하게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했더라면 멧돼지가 한 단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남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훨씬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대 공사를 발주했던 환경부 산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미 이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광역 울타리를 쳤고 이 아래에 있는 강가 아래에도 광역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쪽 구간 설치한 건 이제 화천군에서 산단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광역 울타리는 강 건너편에 또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광역 울타리가. 이 부분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일각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언제든지 다시 또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것 같은데 어때요? 백창은 기자는 전문가들을 좀 만나봤습니까? 네, 일단 정부 측에서는 울타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중간조사 결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울타리가 그 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지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질병의 남쪽으로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접경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약 95%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정부처럼 이 울타리의 차단 효과를 인정하는 측은 우리나라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속도, 그러니까 최대한 울타리를 빨리 치는 데 목표를 두고 설치를 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좀 산악지대가 많은데 이 산악지대가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잘 친 거다. 약간의 허술한 점은 있지만 만족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벨기에라든가 체코 같은 유럽에 이미 발생한 국가들은 그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좋은 효과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접경 지역에 체코나 벨기에와 달리 주민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영농 활동도 있고 뭐 그런 사람 활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통제된 울타리를 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 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 설치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사실은 빠르게 울타리를 치는 게 중요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울타리가 저지선이 됐고 멧돼지가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증거들이 일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남아 차단 효과는 있었다고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이 울타리가 효과가 99.5%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정부가 이렇게 이 울타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이유, 이 이유는 99.5%라는 통계 때문인데요. 4월 30일을 기준으로 이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게 모두 58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82건, 그러니까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광역 울타리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에서 허점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광역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설치가 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이 마지막 가장 남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 마지막 3단계 광역 울타리를 넘은 멧돼지만 이제 집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 앞전에 설치가 됐었던 1단계, 2단계는 뭐냐. 그것들이 뚫렸다는 것 자체가 이 전체적인 광역 울타리의 대책이 뭔가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인데 왜 그것만 빼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벨기에나 체코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막았던 해외에서도 이제 광역 울타리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건 역시도 허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허점이 있다고 하죠? 벨기에나 체코가 친 광역 울타리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험 평가도를 했다는 거예요. 체코나 벨기에나 위험 평가를 했습니다. 위험 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 폐사체도 양성권이 나왔었을 때 이 양성권이 다음 어느 지역으로 확산돼 갈까, 어느 지역이 위험할까에 대한 평가를 다 했기 때문에 평가에 결과해가지고 광역 울타리 설치 지점을 설정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607건이 나온 지금까지 위험 평가를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위험 평가도요? 네. 그게 뭐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이 발병한 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어느 거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파될지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구역에만 광역 울타리를 강하게 치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역적으로 그런 위험도 평가가 없이 무조건 동해서 서로 가로지르게 광역 울타리를 쳐서 한정된 예산으로 좀 약하게끔 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벨기에나 체코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제대로는 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국내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통되게 지적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관리하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내 컨트롤 타워거든요. 여기 안에는 2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다른 하나는 환경부인데요. 지금 현재 이 컨트롤 타워의 수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맡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부본부장은 환경부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 두 부처 간의 엇박자가 뭐 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부처 간의 엇박자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한 가지 일례로 들면 지난 1월에 농식품부 차관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국제회의 자리에 가서 우리나라는 방역 대책을 광역 울타리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야생 멧돼지들을 다 모조리 포획하는 베큐um 전략을 쓰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국제적인 자리에서 공언을 한 거예요. 막상 돌아와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그렇죠?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를 방역해서 잡으려는 자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는 자, 이 두 사람의 목적이 안 맞아서 잘 진행이 안 된다,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때요? 이미 이제 울타리는 설치가 됐고 그리고 돼지열병을 확산을 막긴 막아야 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는 겁니까? 네, 울타리의 효과를 인정하는 측과 인정하지 않는 측, 이 양측의 공통된 의견은 이미 설치된 울타리 수백억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강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42명에 불과한 이 관리 인력 충원이 돼야겠고요. 또 사람이 다니기 힘든 지역 같은 경우는 무인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대체로 컨트롤 타워가 이제 총리가 좀 맡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돋보입니다. 이런 재난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가 되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정부 부처 간의 협업 및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것이 진짜 국민들한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설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대만, 독일, 벨기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이렇게 총리가 컨트롤 타워의 수장을 맡고 있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지언정 어쨌든 일원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좀 엇박자를 내거나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없다는 게 이런 해외들의 사례였습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도 대만에 있는 제니 첸이라는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They do is they establish emergency response team, and it's led by Prime Minister. So it's really high position in our government. So they can integrate all the department to work together, like some people in immigration and also the customs and also agriculture and environment department. They can integrate and work together to see which part of the department is there anything we can do to prevent this kind of disease. 그래요. 그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건 우리 농민들이란 말이죠. 보통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발병한 농가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의 가축들을 살처분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100%여서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경기도 연천, 김포, 파주 이 세 곳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데요. 그래서 32만 마리가 살처분이 됐고요. 이 돼지 살처분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살처분 보상금, 그리고 소득안정자금, 생계안정자금인데요.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한 돼지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5월 1일 기준으로 50% 조금 넘게 지급이 됐고요. 소득안정자금은 지금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 전염병 사태가 모두 끝난 뒤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키우던 돼지 수에 따라서 적게는 한 달에 67만 원, 많게는 337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돼지를 많이 키울수록 적게 받아요.
그래서 지금 돼지 살처분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부분이 한 달에 67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이거 수익이 딱 중단되니까 어떻게 그 대출 받아서 이자네요. 대출 받아서. 대출을 갚으려고 또 대출을. 그렇죠. 대출을 먼저 갚아야지. 이자라도 소환을 해야.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렇게 경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자를 못 갚으니까. 피해를 입은 농가가 200가구가 넘고 또 32만 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그럼 당연히 농민 입장에서는 돼지를 다시 빨리 키워서 다시 상품으로 이 시장에 내놔야, 그래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건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린 뒤 40일이 지나고 방역 시험을 거친 뒤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이동 제한 조치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4월쯤에는 이미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는 허가가 났어야 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멧돼지 상황이 이제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이 진짜 안정화된 상황인지 아닌지는.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재입식 시기가 결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재입식 날짜를 정해달라. 최소한 날짜를 정할 수 없다면 이 재입식을 어쩔 때 해줄 건지 이 기준이라도 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안정화되면 하겠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스톱해라. 안정될 때까지 스톱해라. 근데 그 안정이라는 것도 정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정을 못 시키고 있으면서 농가들한테 무조건적으로 경제를 스톱하라고 그러니, 멧돼지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주무부처가 환경부랑 농림부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멧돼지 포획 및 사살 관련돼서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접경 지역의 농가들한테는 더욱더 그게 피부에 와닿고요. 정부가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고 있는 거죠. 이번 취재하면서 강원도로 경기도로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 어때요? 느낀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달 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합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이 계절별 또 지역별로 이 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환경부는 이 대책을 농식품부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농식품부는 환경부의 멧돼지 관련 방안만 담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책 이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합대책인데 정작 이 돼지열병을 주관하는 농식품부 차원의 방안은 담기지 않는다는 게 이 사례만 봐도 얼마나 지금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길지 지켜봐야겠지만 총괄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역 울타리를 점검하는 마을 주민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7km에 달하는 광역 울타리를 혼자 매일매일 점검하고 계시는데요. 네. 본인도 이제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점검에 할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 정부에서 받는 돈이 하루에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이 돈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하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돈 생각하면 일 못하지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더는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실까.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심경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을 만드는 정치권도, 이 대책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도 좀 깊이 새기고 엇박자가 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달 안으로 종합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대책 안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담겼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공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현장,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 나와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